당뇨 파괴하는 3스텝 3단계. 오늘의 엄지 정준석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엄지 식구들은 당뇨 합병증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저는 그 시력 떨어지는 거예요. 합병증이 눈으로 오는 분들을 봤어요. 네. 그리고 심하면 다리가 다리 절단하시는 해야 된다는 거. 말씀하신 질환들이 모두 당뇨 합병증과 관계된 게 맞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겪고 싶지 않을 만큼 조금 무서운 얘기들인데 우리 당뇨 합병증이 증상으로 심해지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 몸에 예고 증상을 보냅니다. 바로 당뇨 합병증 예고 증상, 손저림을 체크하라. 손질이? 손저림은 주부들한테 노상 있는 거예요. 뭐 일 많이 하면 그냥 자다가도 저리고 이렇게 찌릿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머 이게 당뇨? 진짜요? 네, 맞습니다. 여성분들 중에는 특히 손저림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손을 많이 써서 생긴 손저림과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손저림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먼저 손목부터 엄지, 검지, 중지 쪽에 특히 저림을 느끼셨다면 엄지, 검지, 중지. 요 세 개. 예.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앞쪽 세 개는 큰 거 세 개. 요거는 손을 많이 쓰는 분들. 맞습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이 손이나 손목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너무 자주 해서 손목에 있는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에 염증이 생기거나 압박을 받아서 발생을 합니다. 아. 근데 이게 옆에 보니까 저건 손끝만 지금 파란색이거든요. 저게 당뇨 합병증하고 관계된 손저림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손끝에 저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거를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 손저림과 달리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특정 부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양손 끝부분에 감각이 없어지거나 단순 저린 게 아니고 뭔가 화끈거리고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이 동반되면서 저리는 증상을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 얘기만 나왔지만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말초신경 있는 부위에는 모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저림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나중에는 감각 자체가 아예 둔해지고 또 그 자리에 상처나 굳은 살이 생겨서 만약에 터지기라도 하면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셨던 당뇨발이라고 하는 당뇨병성 족부궤양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다리 전체가 괴사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이미 다 썩어버린 괴사된 부분을 절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저림과 같은 예고 증상을 잘 확인해야 더 심한 합병증도 막을 수 있습니다. 손저리는 것도 진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네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제 혈당 조절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 말초혈관 혈액순환이 좀 잘 돼야 확실히 이 손저림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도움되는 방법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말초 혈액순환을 돕는 지압법이 있는데요. 우리 손 허리뼈라고 부르는 중수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중수골이 말 그대로 우리 손목뼈와 손가락뼈 중간을 지지하는 뼈들입니다. 반대쪽 엄지손가락이나 두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5손가락 사이사이를 한번 누를 때 한 5초 정도를 손으로 꾹꾹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말초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좀 아픈 듯 하면서 시원한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손이 훨씬 더 풀리는 것 같고 피가 도는 느낌. 일반 정상적인 분들이 하더라도 여기를 좀 강하게 지압을 하면 찌릿한 느낌이 어떤 좀 자극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 찌릿한 자극이 조금 말초로 혈액순환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자극으로 될 수 있고요. 이 말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혈당 관리가 참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평상시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또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타로. 이게 진짜 주위 사람들이 저 파루를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 그래서 많이 먹는 걸 보면 좋은 점이 참 많은가 봅니다. 근데 파로는 지금부터 약 한 12,000년 전부터 재배했던 최초의 고대 곡물인데요. 탄수화물과 당 함량은 낮고요. 그리고 식이섬유와 비타민 그리고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예로부터 슈퍼푸드로 꼽혀왔던 곡물 중에 하나 이유가 바로 이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도 8호를 주목해야 할 10대 곡물 중에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와,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다는데 12,000년 전부터 재배됐던 고대 곡물이면 진짜 역사가 어마어마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다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명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고대 로마 전성기를 이끈 율리우스 카이사르 장군이 한 말입니다. 당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즐겨 먹어서 황제의 밀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또 전쟁 중에는 이 8호를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들고 힘이 나서 군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 곡물 이상의 가치가 있어서 8호를 화폐 대용으로도 활용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만 8호가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2024년에 열린 파리 하계 올림픽에서 선수들의 식단에 8호가 포함되기도 했는데요. 8호는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무기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건강 식단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참 궁금한 게 내가 이탈리아 가보면 정말 많이 먹어요. 뭐 파스타도 먹지만 피자를 꼬박꼬박 먹고 이런데도 여자들이 날씬해. 그 이유가 아마 별로 당을 올리지 않는 8호 같은 거 먹어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의 주 재료로 8호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8호는 다른 곡물에 비해서 GI 지수가 많이 낮은 편인데요. 44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리와 비만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비만율도 좀 낮고요. 163개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 건강지수 순위에서도 가장 건강한 나라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야, 근데 당뇨 환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야 될 음식이 바로 피자, 빵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먹고도 혈당 관리가 잘 된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어떤 성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길래 혈당 관리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근데 그 이유는요, 바로 8호 속의 핵심 성분인 아라비노자일란 때문입니다. 아라비노? 아라비노. 아미노. 이게 뭐예요, 또 이게? 아라비노자일란은요, 밀의 대표적인 식이섬유 성분 중 하나인데요. 아라비노자일란이 혈당 조절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통을 소화기관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솜사탕을 아라비노자일란이 포함되지 않는 식품이라고 가정하고요. 여기 있는 솜을 8호 속에 풍부한 아라비노자일란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라비노자일란이 포함되지 않는 식품을 섭취하면요. 완전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네, 보시는 것처럼 소장으로부터 소화가 시작돼서 대장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노자일란이 없으니까 소화도 확 빨리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반면에 이 아라비노자일란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가네요. 그대로 가라앉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소장을 통과해서 대장까지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라비노 자일란이 대장까지 내려가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아라비노자일란은 소화 과정에서 수분을 흡착하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대장까지 도달하게 되면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줘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되고 나아가 식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대사증후군이 있는 1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아라비노자일란 농축액이 첨가된 죽을 먹고 나서 배고픔이 감소한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인슐린 반응 또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만감이 오래 가면은 이제 당뇨 관리할 때 막 간식 먹고 싶어서 힘든 분들, 그런 분들한테 특히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네, 도움이 됩니다. 전당뇨 단계에 해당하는 평균 55.5세 11명을 대상으로 6주 동안 아라비노자일란을 섭취시킨 결과 아라비노자일란을 섭취한 그룹은 식후 혈당 상승이 대조군 그룹보다 유의미하게 낮았고요. 배고픔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수치도 낮아져서 대조군 그룹보다 포만감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6주 동안 당뇨 환자의 일반 식단에 8호가루를 한번 첨가해봤더니 공복혈당 수치가 유의적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 및 LDL 콜레스테롤 역시 약 11%씩 감소했다고 합니다. 혈당도 줄여주고 포만감은 높여주면 체중은 당연히 좀 빠지겠어요. 네, 체중 감량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9주 동안 쥐에게 8호를 섭취하게 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체중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로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게 정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현대 곡물은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서 곡물이 본래 가지고 있던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과도한 글루텐과 당분, 전분 등으로 인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비만과 당뇨를 부를 수 있는데요. 혈당 스파이크가 얼마나 위험한지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이 달걀을 혈당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혈당이 높아져서 이 정도 높이에서 달걀이 떨어질 때와 오, 이건 별로 안 깨졌어요. 더 높은 곳에서 달걀이 떨어질 때 그 결과를 보시면 몸에 가해지는 충격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머머머, 아니 노른자도 다 터지고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박살이 났네, 박살이. 이렇게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라 급격히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혈관 건강에 무리를 줄 수 있겠죠. 야, 이 낮은 데서 떨어진 달걀은 별로 이렇게 안 그렇죠. 깨지는데 박살이 높은 데 나죠, 푹 떨어진 게 아주 그냥 박살이 나네. 저게 혈당이라고 생각하면 스파이크가 왜 위험한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 파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고대 곡물인 파로는요, 유전자 변형 없이 자연 그대로의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다른 곡물보다 풍부한 반면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당은요, 100g 기준으로 2.4g 들어있고요. 탄수화물의 함량은 69.3g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야, 뭐 진짜 파로에 당 함유량이 많지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당도 적고 탄수화물도 적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 파로에 있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성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 바로 저항성 전분입니다. 저항성 전분요? 이게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저항성 전분은 이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해서 천천히 소화되는 건강한 전분인데요. 그래서 포만감은 오래 유지하게 되고 또 혈당은 서서히 상승시켜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파로의 저항성 전분 수치는 100g당 21.2g으로 다른 주요 곡물에 비해서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당뇨병 환자의 식단으로 권유되고 있기도 합니다.